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MPB 5가지 경기, KBO 4가지 경기 준비해 왔는데 MPB는 조금 우천 이슈가 있거든요. 당장 저녁 강수량이 많지는 않은데 히로시마 경기는 분석 준비하는 사이, 방송 준비하는 사이에 우치가 돼버렸습니다. 우치가 돼버린 상황이고, 나머지 야쿠르트나 세이브, 지바, 요코는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세이브는 도미니까 상관이 없고요. 나머지 이제 지바, 야쿠, 요코하마 경기는 그래도 좀 체크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따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우치가 될 수는 있으니까 체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히로시마 경기도 제가 분석을 준비하긴 했는데 우치가 돼버렸기 때문에 얘는 패스하고요. 나머지 야쿠, 세이브, 지바, 요코, KBO 4가지 경기 분석하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 분석표나 주목할 만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하셔서 메일 주시든지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쿠르트 주니치부터 보면서 쭉쭉 들어갈게요. 자, 우선 홈팀 야쿠르트의 선발 요시무라 등판을 합니다. 요시무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149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라든지 스플릿, 커브까지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인데 가장 큰 불안 요소는 페스볼에 대한 구위가 많이 죽었거든요. 페스볼에 대한 구위가 많이 죽으면서 카운트 잡으러 들어가는 페스볼에 장타를 좀 많이 맞고 있다. 그래서 출루 자체가 억제가 되고는 있지만 ERA 관리가 잘 되고 있지는 않고요.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니치가 최근 중심 타선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중심 타선이 나쁘지 않은데 무라마치라든지 오소카와라든지 타카하시라든지 크러쉬 상황에서의 확실한 득점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구위가 죽은 요시무라, 게다가 이제 진구 구장이라는 또 타자 구장 특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주니치의 빠따가 살아나고 있는 구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요시무라에 대한 기대값을 너무 높게 잡아주기는 좀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한 5이닝, 6이닝 정도 사이 먹어주면서 한 3실점 내지 4실점 정도는 노려볼만 하지 않겠느냐. 완벽투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제 주니치의 선발은 카네마루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2번 등판해서 76.1이닝 동안 1.23m HP와 2.48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로우존 공략이라든지 땅볼 유도도 나쁘지 않고요. 야쿠르트는 사실 가장 아쉬운 점이 뭐죠? 타선에서의 가장 아쉬운 점. 좌상바 타선이죠, 사실. 이번 시즌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냐? 0.585입니다. 리그 전체 11위 수준.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 주니치가 카네마루가 야쿠르트 만났을 때 상대 전적이 없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12이닝 이자책 1.5의 ERA 기록하면서 되게 강했었던 기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니치가 최근에 불펜도 되게 좋아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16.2이닝 동안 단 2자책 내주면서 1.08의 ERA, 전체적인 불펜 흐름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마치야마 필두로 해서 다들 불펜 흐름이 괜찮은 구간이고, 종합해 봤을 때 선발 구간에서 주니치가 마진을 남겨주면서 지켜줄 힘도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주니치 승, 일방적인 경기 또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야쿠르트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최대한 좀 낮춰주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종합해 보면은 주니치 승이라든지
주니치 승이라든지 아니면 1.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7.5 언더까지 같이 말씀을 이동님 드려볼게요. 추천 주니치 감사합니다. 승, 1.5 마헨, 7.5 언더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쭈마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다음 경기 히로시마 한신 경기 보겠습니다. 히로시마 한신. 요거는 이제 취소가 됐죠. 분석 제가 준비하는 와중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거 사실 저득점보다는 한신 승이나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를 봤었는데 요거는 그냥 뭐 패스할게요. 취소가 됐는데 굳이 뭐 분석할 이유는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이브 니오넴 들어갈게요. 세이브 니오넴. 자, 홈팀 세이브가 이제 주중 3연전 라쿠텐 만나서 수입을 당하고 왔습니다. 수입을 당하고 왔는데 뭐 사실 마에다라는 선수 상대로도 뭐 이 마에다가 뭐 전성기 시절에 잘 던졌고 MLB도 갔다 왔고 하지만 이번 시즌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었고요. 라쿠텐의 불펜도 이제 과부하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세이브가 무득점으로 3차전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 세이브의 타선이 너무 지금 저점 흐름으로 가고 있다. 라는 점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어쨌든 뭐 니오넨 만나서 선취를 가져오겠다. 타카시 코나의 등판인데 이번 시즌 11번의 등판에서 80점인 동안 0점대의 WHP와 1점대의 ERA 기록하면서 잘 던져요. 잘 던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뭐 니오넨 만났을 때도 4월 29일이었죠. 7이닝 동안 무실점 완벽투를 가져간 기억이 있었고 9위로 이제 니온햄의 빠따를 조금 억제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기억도 있다 보니까 타카시에 대한 기대값은 뭐 6이닝, 7이닝 던져주면서 한 20점 이하 정도는 가져온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제 니온햄의 선발은 2토 등판합니다. 이토도 사실 뭐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조금 부진했었는데 최근의 경기력은 괜찮아요. 147km짜리 페스볼에다가 투심 슬라이더 스플릿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범타를 유도하는 구간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이브의 타선이 어제 마에다를 만났을 때도 꽁꽁 묶이면서 무득점을 하고 온 상황에서 상승 구간의 이토를 만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조금 공략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자체는 양 팀의 선발들이 굉장히 긴 이닝 안정감 있게 먹어주는 빠른 템포의 투수전을 예상해 보고 있고요. 뭐 불펜이 양 팀 다 좀 부진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양 팀의 선발들이 7이닝, 8이닝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뜬금포 싸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뭐 승패가 조금 쉽지는 않고 접전 저득점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니온앤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5.5 언더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니온앤 프렌 또는 언더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지바롯데 소뱅 볼게요. 다음 매치업 지바롯데 소뱅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 소뱅. 자, 이 매치업은 아무래도 이제 소뱅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수가 있다고 봐요. 소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고 보는 매치업인데 왜냐면 이제 소뱅이 최근에 경기력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최근 5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 4승을 챙기고 있고요. 평균 득점 지원이 동일기간 6.2득점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1위 팀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오늘 소뱅의 선발이 오치가 등판하다 보니까 0점대의 WHP와 1점대의 ERA 기록하고 있는 오치가 등판하다 보니까
뭐 타격도 터져주고 있고 선발도 안정감 있고 불펜까지 이번 시즌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뭐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 오치가 이번 시즌 잘 던지는 건 맞아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잘 던집니다. 근데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2이닝 대비했을 때 피홈런이 적지는 않거든요. 76.이닝 동안 피홈런 8개. 특히나 이제 우타자 만났을 때 밋밋하게 들어가는 무빙볼이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은 편이고요. 지바로 때는 사실 뻔지력이 있는 타자들이 우타석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뭐 니시카와라든지 소토라든지 아니면 뭐 야마구치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지바로 때도 타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치에 대한 기대값을 너무 높게 잡기는 좀 많이 부담이 돼요. 한 6이닝, 7이닝까지 먹어준다고 하더라도 장타 한 두세 방 정도는 맞을 수 있거든요. 2실점 내지 3실점, 뭐 많으면 4실점까지. 반면에 이제 지바의 선발은 안드레 잭슨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구속이 되게 빠르고요. 뭐 이센션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볼 끝도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 소맹이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건 맞지만 최근에 타격감과는 조금 별개로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여전히 안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50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팀 OPS가 0.492 리그 전체 꼴찌거든요. 이 소뱅이라는 팀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사실 투수전 베이스에다가 불펜 구간은 약간 소강 상태의 느낌이 들고 있고요. 먼저 점수를 뽑는 팀은 저는 지바 롯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양 팀의 불펜은 되게 안정감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뭐 지바 프렌 아니면 역배 아니면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종합해 보면은 지바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라든지 아니면 언더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바 프렌, 역배, 6.5 언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요코하마 요미우리 볼게요. 요코하마 요미우리. 자, 홈팀 요코하마가 최근 좀 부진이 길어지고 있어요. 최근 10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몇 승 몇 패냐? 2승 8패입니다. 최근 5경기만 보시더라도 평균 득점 지원이 2.6득점인데 실점이 5실점씩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2.4가 찍혀버리는 구간. 경기력이 너무 안 좋거든요, 최근에.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선발이 이시다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지금 요코하마의 선발 구간 중에서 가장 잘 던지고 있어요. 이번 시즌 요코하마가 선발 ERA가 4.13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까지 쳐져지는 구간. 다만 이제 이시다 같은 경우에는 12번의 경기 나와서 72이닝 동안 1.13의 WHP와 3의 ERA 기록하면서 그래도 이제 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계산이 서는 피칭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뭐 구위도 나쁘지 않고 커맨드도 괜찮고 이제 로존 활용한 땅볼 유도, 그라운드볼 유도도 잘 되고 있고요. 사실 요미우리 이번 시즌 3번을 만나서 3패를 가져가긴 했는데 6.2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으로 밥값은 했는데 타선이 안 터지면서 경기를 진 경기들이었고 오늘도 이제 이시다에 대한 기대값은 뭐 6이닝 7이닝 먹어주면서 2실점 이하 경기 예상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요미우리의 선발은 타케마루 등판합니다. 사실 타케마루가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높은 편인데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가 되게 많거든요. 뭐 소위 말해서 좀 잘 맞은 타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뜬공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요코하마 스타디움 같이 타자에게 좀 친화적인 구장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양 팀 다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에서 선발 구간에서의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는 팀은 요코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하고요. 그럼 이거는 결국에 요코하마가 조금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저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요코하마 승리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코하마가 사실 그 타선에서의 밸류 자체가 굉장히 높은 팀인데 뭐 슈고 마키라든지 뭐 스스고라든지 뭐 어쨌든 뭐 전체적인 뎁스나 밸류가 높은 팀인데 저점이 좀 오래 가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요코하마 타선은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요코하마 승리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MPB는 다 살펴봤고요. KBO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KBO 경기 넘어갈 거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SSG 한화 경기 보겠습니다. SSG 한화. 자, 홈팀 SSG가 최근에 이제 실점률이 많이 올라와 있죠. 실점률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몇 실점이냐면 7.4실점씩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선발들도 뭐 잘하지 못하고 있고 불펜들도 많이 털리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이 더 많은 구간. 아쉽죠 사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SSG 선발이 토마스 해치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뭐 지표가 많지는 않아요. 2경기 나와서 10이닝 동안 1.82WHP와 6.3의 ERA. 안정감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뭐 149km짜리 패스볼에다가 투심,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지만 커맨드가 너무 불안해요. 볼질하다가 몰리는 공 장타 맞고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이 좀 뻔한 레파토리. 쉽지가 않죠 사실. 그리고 이제 하나도 최근에 이제 뭐 득점이 잘 되는 구간은 아닌데 분명히 득점력이 있는 팀이고요. 타선에서의 밸런스가 또 좋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뭐 저는 이 해치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SSG가 불펜이 최근 5경기 보시면 19.1 동안 8.38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이건욱이라든지 노경은이라든지 김민이라든지 필승조 자원들이 사실 탈탈탈 털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추격조가 털리면서 이렇게 높은 ERA가 기록이 되면 뭐 그나마 정상 참작하겠지만 필승조가 털리는 구간이라서 SSG 투수 운영 난이도는 굉장히 높다. 반면에 이제 한화의 선발 왕앤청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사실 15번의 등판에서 74.2이닝 동안 3.74의 ERA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아요. 뭐 나빼드. 뭐 최근에 커맨드도 좀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WHP도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SSG 만났을 때도 4월 28일이었죠. 5.1 동안 이 자책 나쁘지 않았었고 경기 자체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한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한화 승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한화 승 또는 다득점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산 기아 볼게요. 두산 기아.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아의 타선이 너무 최고점이에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9.2득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동일기간 이제 3할 3푼 8리의 팀 타율에다가 홈런이 8방. 사실 지금 기아가 키움과 2차전, 3차전에서 누구를 만났었냐면은 안우진이라든지 알칸타라 같이 150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도 타율감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곽빈으로 이어지는 두산의 투수 운영인데 안우진이라든지 알칸타라까지 털어버렸던 기아 타선이 곽빈을 만나서 침묵한다? 이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곽빈이 같은 경우에도 한 153, 154kg짜리 던질 수는 있는데 기아의 타선이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대응이 된다고 봐요. 곽빈에 대한 기대값을 저는 한 6이닝 3실점 내지 4실점까지 내어준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제 기아의 선발은 황동화 등판합니다. 황동화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커맨드라든지 볼 끝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피칭 내용이 개선이 좀 됐거든요. ERA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최근의 경기력도 좀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두산이라는 팀 자체가 중심 타선이 조금 부진하고 있어요. 카메론이라든지 양의지라든지 타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의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헤드샷이 있었었죠. 오늘 출전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산 입장에서는 최근에 중심 타선에서의 부진도 있고 부상도 있고 이런 조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력전이 베이스가 된다고 한다면 기아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기아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삼성 KT 볼게요. 자, 홈팀 삼성이 조금 길었던 원정 6연전이 끝났고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원정 6연전에서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2승 1무 3패였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마지막 LG전에서 타선이 좀 터져주면서 13득점을 가져온 시점이었고 오늘 매치업 상대는 오원석이 등판합니다. 삼성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타격감이 되게 좋거든요.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어피스가 몇이냐면은 몇이죠? 0.869. 리그 전체 압도적 1위. 게다가 이제 라이온즈 파크라는 홈발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오원석이가 최근에 부진한 것도 사실이고요. 삼성에 빠다가 상승세를 달릴 수 있는 컨디션이라든지 어제 화력을 보여주고 온 시점이다 보니까 오원석에 대한 기대값은 냉정하게 조기 퇴근 보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반면에 이제 삼성의 선발 장찬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어요. 6월달 총 4번의 게임 가져가면서 16이닝 동안 6.19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도 결국에 이제 커맨드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성구 능력이라든지 컨택 능력이 워낙에 또 뛰어난 팀이다 보니까
게임 베이스는 사실 화력존이 베이스가 된다고 봐요. 기준점이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 충분히 양팀이 뭐 6득점, 7득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다 보니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 11.5 기준 했을 때 다득점 가능성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매치업 갈게요. 롯데랑 LG 경기 보겠습니다. 롯데, LG. 쿠키 854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홈팀 롯데가 어제 NC와 3차전 대상 경기에서 조금 길었었던 7연승 장줄이 끊어지고 왔어요. 사실 이민석이가 4이닝 8실점을 내어주면서 빠르게 무너졌었고요. 타선도 조금 침묵하면서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오늘 선발은 나균환이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뭐 나쁘진 않았어요. 13경기 나와서 1.41에서 HP와 3.86의 ERA 기록하는 상황이었는데 다만 이 나균환이가 가장 좀 아쉬운 점이 뭐죠? 뭐가 아쉽죠? 좌타자 헌팅을 가져갈 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좌타석에서의 뎁스나 밸류가 높은 팀을 만났을 때는 부진하는 빈도수가 꽤나 많았었고요. 실제로 이번 시즌 나균환이가 LG를 만났을 때 총 2번의 매치업 나와서 12이닝 8자책 6 ERA 기록하면서 만날 때마다 탈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반면에 이제 LG 선발 임창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커브라든지 체인지업에 대한 밸류가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뭐 고점까지 올라왔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밸류가 높은 커브 볼러를 만났을 때는 부진하거든요. 잘 못 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발 구간부터 LG가 무난하게 좀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는 경기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경기는 LG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해 봤을 때 LG 승이라든지 아니면 1.5 마행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해온 총 9가지 경기 멘트를 다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추가적으로 유튜브 멤버십 오픈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 멘트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다들 감사합니다.